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하면서 다 하잖아요. 누가 개입하면 깨지죠. 인간은 자주성은 타고난다는 얘기입니다. 저걸 보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명성문이라는 이름 붙여주셨는데 저게 이제 멍석만 깔아주고 기다리면 된다가 저 백서에 제가 안내글의 제목입니다. 멍석만 깔아주고 기다리면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게을러가지고 제가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하도록 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저게 과정이구나. 저걸 통해서 더 많이 배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저 학부모님 만날 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님이 가장 큰 죄를 짓는 게 뭔지 아느냐. 실수하고 실패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죄다. 그걸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는데 그럼 언제 실수하고 실패하는 얘기냐. 몇 년 전에 대기업의 한 임원이 죽었죠. 그 사람은 아마 가장 잘 나가는 대기업이 40대 임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문교사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이렇게 동업자들끼리 함께 해야지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이제는 앞에도 보니까 그걸 소개하셨는데, 훈육의 관점이 아니고 자치의 관, 참여 자치. 그리고 안 되는 애들은 돌보고 또 치유하고 하는 그 관점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교장 선생님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냥은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우리 교장 선생님 참 어디 보면 저로서는 행복한데요. 저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 다음에 담임쌤도 함께하는 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에 실제 제가 모범사례라고 발표했지만 사실 한계가 뻔한 건 뭔가 하면 학생의 예산입니다. 학생 전체 자치활동 예산이 아닙니다. 올해 워크숍에서 가장 큰 아이들과 제 고민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학급 자치로까지 확장하느냐였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안 됐습니다. 아까 우리 모둠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주 5일제가 되면서 학급 자치활동 시간 확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수비 자체가 몸에 얘기해야 되는데 또 담임선생님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담임선생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는 2월달에 한번 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학급 운영을 한번 연수 한 2시간 같이 하고요. 미리. 그 다음에 이제 못 해봤습니다만 공부 모임을 가끔 하더라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교실 열고 서로 동업자들끼리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하다 보면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학급 단위 자체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자주적 민주심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대화하면 된다고 보고요. 아이들, 우리가 뭐 회의도 못하고 저거 뭐 관심도 없고 그러더라. 근데 우리가 언제 애들한테 중요한 걸 해보게 했습니까? 교육과정, 생활, 자기들 생활, 뭐 선생님 선택.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건 아이들한테 한 번도 맡겨본 적 없습니다. 맡기면요, 주간 무슨 방식을 통해서라도 합니다. 제가 믿음 가진 것이 바로 그 용의복장 그 6개월 동안의 아들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요. 산도 앞에 생각했던 게 뭐냐? 뭐라 그랬죠? 네, 나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래, 잘 산다는 게 바로 나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것 아닙니까? 공자의 말하면 화이부동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렇게 잘하면 개인은 행복과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거. 지도자가 다른 사람입니까? 또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바로 민족 공동체가 잘 형성되는 거겠죠. 그리고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란 우리 아이들이 이루어갈 미래 사회, 어떤 행복한 미래 사회를 만들게 하느냐, 구성하게 하느냐에 우리가 조금씩 도움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민주교육이라는 것은 계속 강조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스스로 이렇게 또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건 구두선으로만 알고 있죠. 우리 선생님들부터 대접을 안 해주셨습니까? 저 고등학교에 있을 때 참 편하게 담임을 한 적이 했는데요.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 야, 너희 어른이야. 라고 어른 대접하면 애들이 어른으로 행동합니다. 참 편해요. 그리고 학교라는 곳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세 다리로 지탱하는 거다. 선생님까지 힘들면 부모님과 같이 소통하고, 아까 우리 모동장을 하신 세원지 본부장님께서는 카톡을 하던데, 스마트 시대에 아까 소개했지만,
저도 담임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반에서 학급 부모님과 만나는 아이들 읽기 모임을 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아버지 모임 하면 밤 1시, 2시까지 끌려다니면서 그게 좀 힘들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저기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잘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벤트식 성과주의 이거 버리자. 힘만 들고 누구 있을 땐 되다가 누가 없으면 안 되고 1년 되다가 다음에 안 되고 힘들면 뭐 돈 들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다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만큼 다 맡기자. 다 맡기다 보면 애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해나고요. 선생님들을 게으르는 게 좋습니다. 모든 지도자 그렇듯이. 이렇게 발표하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모둠에서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학교 폭력 얘기 나왔을 때, 제가 글도 하나 어디에 긴 글을 썼었는데, 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이. 이 학교 폭력 문제를 어떻게 선생님들이 다 감당하는 문제, 학교가 다 감당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만든 사회의 이 폭력성, 예를 들어서 승자독식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폭력성 아닙니까? 곳곳에 배어있는 폭력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게 학교인데 또 가정이 교육기능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어려운 집은 아이들 돌볼 겨를이 없고 부모님도 애들 보지도 못하고 이른바 결손가정이 수없이 많고 또 웬만큼 중산층 가정은 경쟁 입시에 다 몰입해가지고 모든 가치 다 잃어버리고 실제 교육이 다 상실됐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이 학교 폭력이 갖고 있는데 왜 학교와 선생님만 그걸 몽땅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못한다. 저는 할 수 있는 부분과 못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가정에, 학교에 또 교육 관련 기관에 요구할 것이 무엇인가? 같이 분담하고 협력할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학생 자체 활동은 함께 사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교 폭력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잘것없는 거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